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된 발칸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선 사랑과 낭만이 피어납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노래로 달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발칸반도의 아픈 역사를 위로하는 장엄한 대자연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과거로 모험을 시작합니다. 중세 시대 아드리아해를 호령했던 크로아티아. 이곳은 기원전부터 로마인들이 사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푸른 바다 아드리아해를 헤치고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는 곳, 크로아티아로 출발합니다. 이제 막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신세계, 발칸반도. 카타르를 경유해 18시간 만에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도착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옛 유고슬라비아가 7개의 나라로 독립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3나라로 떠나온 여행. 오늘은 크로아티아의 중세 도시 두브로브니크에서 시작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최남단. 푸른 아드리아 해변에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중세 도시가 있습니다. 높이 23m의 성벽이 주황색 지붕을 감싸고 있는 두브로브니크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어는 지상에서 낙원을 찾으려거든 두브로브니크로 가라고 했는데요. 지상 낙원을 찾아 성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세기부터 만들어진 성벽은 수세기 동안 단 한 번 나폴레옹에게만 함락을 허락했는데요. 입구에서부터 견고한 힘이 느껴집니다. 서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 돔 형태의 16면체가 보입니다. 오노프리오 분수인데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분수인데 여전히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다. 이게 날이 되게 뜨거운데 물은 되게 시원해요. 이 물이 저 산 위에 11km 바깥에서 이렇게 끌어온답니다, 이 물을.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식용으로 마실 수 있게. 말하자면 성안의 시민들을 위한 상수 시설인데 600년 전 기술이 놀랍습니다. 아하, 여기네요. 여기 약국을 찾았는데 이 샌프란체스코 이 수도원 안에 그 수도사들이 옛날에 이제 수도를 하다가 이제 약이 필요해서 약국을 특별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그 약국을 찾았습니다. 정교 국가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와는 달리 크로아티아는 독실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이곳에 약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수도원은 가난과 결혼한 수도사 성 프란시스코가 두브로브니크에 머물며 병을 고쳐주었던 데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된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또 샌프란시스코가 원래 이렇게 청렴 결백 이렇게 사시는 이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수도원도 이렇게 아주 그냥 검소하게 이렇게 지어졌네요. 정원을 감싸고 있는 회랑은 14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달마티아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후기 르네상스 작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약국이라는 뜻이죠. 프란치스코 스토어는 14세기부터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약국도 그 일환입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를 만들었던 약국을 만들었던 수도성이고 예나 지금이나 이게 저 약 이렇게 빠서 쓰는 도구는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수도사들의 조제법이 적혀 있는 수첩입니다. 젊어지는 약, 부부싸움하고 먹는 약 등 재미있는 약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에이 그런 약이 어디 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젊어지는 약은 이제 피부를 윤기 있게 탱탱하게 그다음에 머릿결을 좀 이렇게 하면 더 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부부싸움 하고 나면 막 화가 나니까 이게 피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좀 재밌게 붙여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약을 이곳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브로보니크는 7세기경 로마 사람들에 의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12세기 성벽이 세워지고 15세기에는 베니스에 버금가는 독립된 도시국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두브로보니크 시민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성 블라이스의 성당입니다. 지진 후 바로크 양식으로 재건되었는데요. 화려하고 극적인 바로크 건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건물입니다. 주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조각상이 성 블라이스입니다. 1667년 대지진으로 많은 건물들이 파괴돼 재건되었습니다. 비잔틴, 로마네스크, 바로크 등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들이 공존하는 것은 그 때문인데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을들이 형성이 됐겠죠. 근데 이 두브로브닉이 왜 이렇게 이런 건물들을 질 수 있는 이제 돈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재력들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한때는 17세기 전에는 여기가 해상무역으로서 가장 활발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이제 해상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이 상권 자체가 대서양 쪽으로 이제 옮겨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가 약간씩 쇠퇴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성당 앞에는 기독교의 수호자인 프랑스 기사 올란도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가톨릭 국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효용이 있었습니다.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그 당시 길이의 표준 단위로 사용됐다는데요. 이 지역에서 상업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박 부두로 향합니다. 지금도 구시가지에는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곳이 아드리아 해거든요. 그 아드리아의 지중해, 그때 상업이 많이 활발했던 이제 그런 바닷가입니다. 해상무역의 맹주였던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을 탄생시킨 아드리아 해입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노예제를 폐지했을 정도로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푸른 바다가 자유의 이상을 품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자유를 느껴보고 싶어지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Okay, lips around. Yeah, perfect. And now breathe in. More air. Okay, you can take out. 스킨스쿠버를 하러 왔습니다. Some people are like, 수영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산소통을 메고 잠수하는 건 처음인데요.
천천히, 왜냐면 급하게 움직이면 숨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수를 원활하게 이렇게 공급을 사람 몸에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천천히. 지중해는 들어가 봤는데 또 아드리아 해는 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본 건 처음인데 어쨌든 익사이팅합니다. 흥분됩니다. 예. Stand up. 처음 입어보는 스킨스쿠버복이 조금 어색한데요. 잘 어울리나요? If you want, we can. You want to have it inside? It's a little bit warmer when it's. Okay, and now we make picture. One last picture. Yeah, one last picture. Show me okay. How is okay? 자, 출격 준비 완료입니다. 제가 초보자인 점을 고려해 연안에서 아드리아 해 탐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만난 친구는 개입니다. 털을 이용해서 몸을 위장하는 녀석인데요. 수초로 위장했지만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수초들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도 보이네요. 깃털 모양의 가지가 참 예쁜데요. 아, 수초가 아니라 히드라입니다. 연안이지만 상당히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등에 노란 딱지를 이고 있는 이 녀석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해삼도 지천입니다. 점박이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달고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남해에서도 발견되는 어류인데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장수 물고기라고 하네요. 어느새 30분이 지났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니 중력이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저 물고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물속은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다른 세상에서 이게 수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세상에 가까운 느낌?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재밌어요. 아드리아 해안을 따라 이탈리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스트라 반도가 나오는데요. 이스트라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 풀라로 향합니다. 중세 사람들만 아드리아 해의 가치를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이스트라의 항구 도시 풀라에는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요. 당시 23,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고대 로마가 사랑했던 도시 풀라로 떠나봅니다. 풀라는 신시가지와 역사 유적이 남아있는 구시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음악 소리를 따라 인파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고족대의 공연인데요. 그러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초록색 옷을 입었네요. 무슨 공연일까요? 초록색은 풀라의 상징색인데요.
정기적으로 지역의 고족대들이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인데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세르기우스 가문의 세 형제를 위해 세워진 개선문입니다. 무려 기원전 27년 건물인데요. 헬레니즘 문화, 그다음에 콜린트 문화, 그다음에 오리엔탈 문화, 이 세 문화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미술의 대가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아, 내가 화가가 돼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렇게 화려했던 문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도 꼬마 숙녀들이 이곳을 드나들었겠죠. 구시가지에 들어서니 옛사람이 된 듯 묘한 기분이 드는데요. 골목이 끝나는 곳에 고대 로마의 포rum이 있습니다. 포rum은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포rum 앞에는 이 지역 출신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봉헌된 사원이 있는데요. 아칸소스 잎으로 장식된 기둥머리는 고대 그리스의 양식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이스트라 지방을 처음에 이 지방의 총독으로 시작을 했대요. 이제 총독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황제까지 오르는 이제 그런 왕이 이제 황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이아나 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스트라 요 풀라 지방에서는 이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대요. 원래는 중앙의 신전과 오른쪽 다이애나 신전까지 3개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현재 모두 복원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나타났습니다. 풀라의 원형 경기장은 1세기 로마 베스파시안의 황제가 로마의 콜로세움과 함께 건설한 것인데요. 긴 쪽의 지름이 130m의 3층 구조로 된 대형 경기장입니다. 풀라에 있는 원형 경기장은 3개 있는 원형 경기장 중에서 6번째로 큰 그러한 경기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요 앞에 보이시는 요 기둥같이 생긴 이게 원형 경기장 중에서는 유일하게 풀라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만 있는 이제 그러한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게 4군데 이렇게 있대요. 그 다음에 이 벽을 쌓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원형 자체를 가장 완벽하게 복원을 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편이라는데요. 웅장한 규모 때문일까요? 2000년 전 검투사를 응원하던 로마 관중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데요. 현재까지도 여름이면 이곳에서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검투 경기를 창안했던 고대 로마. 서로마 시대에는 잔인함 때문에 투우와 같은 동물 경기로 대체되었다가 중세 시대에는 경기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 때는 여기가 재밌는 게 앞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잔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풀들이. 그래서 여기서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여기 시민들이 이 안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형 경기장이 훼손된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이게 13세기 때까지는 여기 있는 시민들이 여기에 있는 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었대요. 자기 개인 집을. 그 정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여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이제 미니스터리 그 어떤 되게 시장이 이제 고만 지어라 13세기 때 이제 13세기 이후부터는 고만 지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돌을 그때부터는 사용을 안 하게 됐답니다. 이제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어떤 장군이 이 돌을 가지고 성을 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여기 허락을 받으러 왔다가 결국 여기 그건 안 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 정도로 여기 견고하게 돌들을 잘 깎아서 이 원형 경기장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위에 쌓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중세를 지나 현재까지 2000년의 시간이 쏟아져 내리는 듯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플라입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 플라에서 이스트라의 작은 어촌 마을 브르사르로 향합니다. 브르사르에는 고풍스러운 문화 유적지나 절경의 자연유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아드리아 해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자리한 예쁜 마을만으로 충분히 특별한 곳입니다. 브르사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해안에 정박해 있는 요트들입니다. 대부분 주민 소유의 소박한 요트들인데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 차를 소유하는 것처럼 이곳에선 요트를 갖는다고 합니다. 야, 바다 위에 이렇게 주유소가 있습니다. 요트들이나 뭐 이런 배들이 와서 이렇게 주유를 하나 봐요. 처음 보네 저는. (1인승) 요트가 주유 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선이랑 약간 비슷해서 이 배에 정착하기가 되게 좋답니다. 그래서 요트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해안가마다 많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조그만 마을이거든요. 그런데도 요트가 보십시오. 굉장히 많죠. 자동차 공장 이렇게 파킹해 있는 것처럼 주차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빼곡하게 지금 요트들이. 부두 끝으로 나가봤습니다. 어부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갈매기 떼가 마중 나와 있네요. 와, 배가 오니까 지금 물고기들이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 있는데 갈매기 떼들이 아드리아해 갈매기는 일로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이제야 이곳이 어촌이라는 게 실감됩니다. 새벽 조업을 마친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침 부두에 큰 배 하나가 정박해 있는데요. 큰 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오파. 바닷물에 젖어 가판이 미끄럽네요. 생선들도 거의 다 팔고 정리 중이었는데요. What are you doing now? Cleaning fish. For eating. For eating. Right. 꼴뚜기. 저한테 먹어보라고 뭔가를 내밀었는데 Like 꼴뚜기입니다. without cooking. 스시. It's better. 야. 갑오징어. 야. 어부에게 물고기 자랑만큼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오징어도 있고. 에디.
배 앞에는 생선을 직거래하러 온 손님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생선은 작은 게 상품이라 큰 건 덤이라고 하네요. 깎고 얘 오바. 프라이드. Frigate. 그릴. Grill. 올려. 아, 기름에 절여서. Olje. 번에 올려. 아, 프레쉬. 지금 이게 직거래하러 사람들이 와서 배가 완선하니까 직거래하러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진 않는데 한 명씩 두 명씩 어떻게 알고 다 와갖고 지금 한 박스씩 이렇게 사가고 있습니다. 선실하니 고소한 냄새로 진동하는데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y father, his brother, Ah, really? a brother, and he has a son. Ah, this is a story. Very interesting. Your family job. Family Yeah, tradition. traditional.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Your family's name is Paris. 지글지글 생선 튀기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하는데요. 드디어 완성된다 봅니다. 튀긴 생선에 올리브 기름을 뿌려 먹는데요. 풍미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드리아해에서 잡은 물고기 맛 궁금하신가요? 여기 물이 들짜요, 한국보다. 그래서 생선이 그닥 맛있는 생선들은 없어요. 한국 생선이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부드러우니까 이게 씹는 맛보다는 입에 그냥 쑥 하고 들어가는 느낌? 예. 근데 가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억세고 그러지 않고 되게 가시가시 먹을 수 있게끔. For the breakfast. Because you have a house and each other. No, because it's healthy food. 아, Fresh and healthy. 건강을 위한 거였군요. 인심 좋은 어부들 덕분에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부두에 작은 통통배 하나가 보이는데요. 그물을 거들어 간다기에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3명이 타면 꽉 차는 정말 작은 배였는데요. 배가 바닷물을 가르는 느낌이 피부로 전해져서 저로서는 더 짜릿했습니다. 요트는 또 화려한 요트는 요트대로 맛이 있고 이렇게 통통배는 진짜 통통배인데 통통배는 또 통통배대로 맛이 있고. 그런데 제가 탄 이 배가 아주 특별한 거였습니다. Samo jedno, Tutta Istria. Tutta Istria, forse sono tre reti così. Solo tre. solo tre. Solo tre. Forse tre. Così. Forse tre. Forse tre. 선원을 7명이나 거느린 선장인데요. 이 배는 연안을 갈 때만 가끔 이렇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물을 쳐놓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물 올리는 걸 도와주고 싶었는데 동작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배가 작아서 제가 다가가면 배가 균형을 잃기 때문이랍니다. 슬슬 그물이 당겨져 올라옵니다. 어떤 고기들이 잡혔을까요? 일단 저 잡아 걷어 올린 다음에 잡아. 우와.
바다장어. 바다장어가 제 팔뚝보다 더 커요. 장어는 힘이 좋아서 도망가지 않도록 잡은 즉시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 자식도 Mali. 야, A nego ko? Ajde, baci ga. 저도 한 마리를 들어봤습니다. 보이시죠? Baci ga slobodno u more. 장어 맞죠? 꼼장어. 엄마 이도 있어. Doće velika, ajde. Baci ga u more. Moraš ga pustiti da Ovo ide. ga možemo baciti. 뭐. Možeš ga ovoga baciti slobodno mora. U more. 아, 뭐. 이건 작아서 내줘야 돼요. 잘 가라. 맛있게 생겼대. 이거는 빨간 생선. 그렇죠? 도미죠, 새끼 도미. 새끼 도미. Evo mene vane ovo. Jer je već toplo, prošlo je, to je već zadnji naš, sad je gotovo. 아, Sad ćemo ga dignuti čajem, jer ima malo ribe. 오메 말로다? Malo, malo. 아, 봄바다가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여름이 오면 이 통 안에 다른 생선들이 가득 찰 겁니다.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가는 길.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아드리아해의 아침입니다. 야쿠스미, 슈퍼, dobro, voilà. 어부들에게 아드리아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Samo to, ništa više, gledaj, život, to je nešto, gledaj, to se ne može ni opisati. To je ljubav, to je, gledaj, kaj da ti reći, ne znam šta bi ti rekao, ja samo znam da to je tu. I kad imaš to tu, onda možeš i raditi to. Ovo sve drugo onda nije zabavno. Ja to volim, živimo od toga svi, nas 7, ima nas 7 na brodu, zaposleni koji radimo i to je to. Samo dobra volja treba se. Eko. 바다와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부들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가슴에 안고 이제 아드리아해를 떠납니다. 제가 사랑하는 발칸반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